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기능식품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녹용이 인기라고 합니다. 녹용의 효과부터 고르는 방법까지 녹용의 모든 정보를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의 뿔을 잘라 말린 녹용. 동의보감에서는 허약해진 몸의 기운을 북돋워 재생력과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예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죠. 먼저 녹용은 크게 러시아산과 뉴질랜드산으로 구분되는데요. 특히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러시아 사슴은 성장력이 좋고 그 에너지가 뿔까지 고스란히 전달돼 영양분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슴의 뿔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충남 금산군의 한 농장. 최상급 녹용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계 사슴을 키우고 있다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사슴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이게 러시아계 엘크라는 사슴입니다. 우리 현재 엘크 품종만 사육을 하고 요새 뿔이 나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한 마리 한 마리씩 가두리를 하는 겁니다. 밥 먹자. 이곳에서는 녹용의 영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다른 먹이를 주고 있답니다. 건초, 사과, 옥수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특이하게 생긴 사료 등장. 대표님 지금 방금 준 건 어떤 건가요? 이게 우리 금산에서 사육하는 사슴들에게 주로 먹이는데 이 홍삼이에요. 홍삼이요? 예. 사슴 먹이 홍삼 준다면 놀라는데요. 이 금산이 인삼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삼박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사슴은 홍삼 먹여 키우는 사슴이에요. 홍삼만 해도 사포닌이라든가 진세노사이드 같은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사슴에게 먹이면 자연히 양분이 뿔로 가가지고 좋은 녹용이 생산됩니다. 몸에 좋은 홍삼을 사료로 먹는 사슴들. 뿔이 쑥쑥 자랄 것도 같은데 이게 다 큰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달쯤 자란 건데요. 사슴뿔은 3월 초 중순부터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60일에서 65일 됐을 때 절각을 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자랐을 때. 그 이유는 날짜가 넘어가면은 각질화돼요. 굳어가요. 피가 말라서. 그냥 피가 마르기 전에 잘랐을 때 최상등급 녹용이 생산되는 겁니다. 왕성하게 자랐을 때 잘라 건조시킨 녹용이 바로 이겁니다. 크기가 큰 만큼 영양분도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보통은 머리에서 먼 쪽부터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데요. 제일 위에 위치한 분골 부분이 세포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조직이 치밀한 부위이기 때문에 녹용을 선택할 때 이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쓸 적에는 상대, 분골, 중대, 하대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섞어서 쓰고 있죠. 녹용 전체를 사용해 만드는 액. 보통 녹용 특유의 진한 맛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식품을 첨가한다는데요. 이때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풍열 대표는 노루곰댕이 버섯, 식용 달팽이 육을 첨가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24시간 푹 우려내면 면역력 키우는데 큰 도움 주는 녹용 진액이 완성! 된 줄 알았는데 대표님 이건 뭔가요? 대표님 방금 넣은 건 어떤 거예요? 홍삼이에요. 홍삼이요? 홍삼 달인 진액을 넣고 여기서 2시간 동안 졸여요. 홍삼 달인 물을 첨가해 2시간 더 끓여낸다는데요. 홍삼 넣는 이유가 있어요? 홍삼하고 녹용하고 궁합, 소위 말하는 궁합이 최고로 잘 맞죠. 우리가 옛날부터 보약 그러면 녹용하고 홍삼이 어우러졌을 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기운 잃었을 때 기운을 나게 해주는 게 녹용 홍삼 보약입니다. 사실 녹용 하나만으로 빠른 기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원기를 북돋아줄 홍삼과 같은 약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녹용진액, 깔끔하게 포장돼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다는데요. 이거 하나 팔아서 얼마 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인정받는 거 이상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제 제일 큰 행복은 제가 해드린 제품을 복용하시고 좋아서 재주문하시는 게 그게 제 행복이에요. 자가 품질 검사, 영양 분석 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제품을 만드는 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답니다. 녹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은 정말로 누구한테 권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제2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은 물량을 배지를 못해요. 생산 시설이.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녹용 보급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건강 보양식으로 알려진 녹용. 원산지, 녹용의 부위, 부재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에서 성공을 하려면 수능과 내신 점수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하디슈에서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필수 과목 중 하나인 국어. 그런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단 시인이자 새로운 국어교육법으로 학원을 운영 중인 박미란 원장에게 그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국어학습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출제 문제들의 동향이 지문도 길어지고 서술형 논술 평가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자율학기제 도입으로 각종 수행평가나 독창적 발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암기 위주 학습법으로는 대체가 너무 힘들죠. 따라서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논리적, 독창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함께 길러야 됩니다. 실제로 교과 내신과 독서 논술 활동을 함께하며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박미란 원장. 그 첫 단계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독서의 범위와 독서량을 점검하는 것이라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라인이 교과를 맞추거나 그리고 좋은 아주 긍정적인 가치관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포커스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가다 보면 그나마 그 어렵고 난잡한 어떤 요소들이 조금 해소가 되긴 하죠. 유아의 경우 책과 친해질 수 있고 직업 체험, 교훈 등과 같은 다양한 간접 경험과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교재들을 선택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문학, 예술, 과학, 사회 등 다양한 테마별 베스트셀러를 읽거나 필독도서, 교과내 교재를 채택하고 있고요. 중학생의 경우 국어 교과와 논술의 융합 수업, 고등학생의 경우 내신, 수능 논술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1단계는 읽은 내용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이 학생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1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2단계는 이 읽은 내용, 즉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확장시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통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리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각의 어떤 깊이나 넓이를 확장해서 뭔가 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글로 표현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글을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얼만큼이나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성취도는 얼마며, 그리고 가치관 변화는 어떻게 왔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첨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학생의 어떤 실력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인하기, 확장하기, 표현하기.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학생 개인 기본 지식과 논술적 사고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데요.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박미란 원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있답니다.
그 유치부나 초등부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언어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해도별이라든지 실력별 그리고 또 이제 수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을 보통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습득 정도가 이제 유치부라든지 초등부라든지 중등부라든지 뭐 이렇게 고등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교환을 포커스로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감안한 국어 논술 융합 교육.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도움이 되는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박미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어와 논술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융합 국어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자, 현장에서 국어와 논술을 20년간 이제 강의해 오다가 국어와 논술의 이제 융합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논술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수행평가 활동의 비중이 커진 방향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교과목 공부하고 논술 공부를 따로 접목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학생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고심 끝에 새로운 학습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나름 연구한 것이 국어와 논술의 융합 된 학습법인 것입니다. 국어와 논술에 융합된 학습법, 어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정말 대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딱딱한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원활한 소통이나 장르별 깊이 있는 활동으로 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싶은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이나 기본 내용 토대로 다각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나 핵심 내용 파악하는 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뭐 양서의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심도 있는 고찰과 고민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가치관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큰 문제점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 요즘 뭐 재미난 동영상들이 많아서 그쪽에 빠져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어떤 책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또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나요? 네네.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 세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상당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학생들에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책을 선정을 하되 상당히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되는 책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테마에 맞춰서 제가 상당히 엄선해서 선별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다가 책 내용에 빠져서 소통에 빠져서 나중에 글쓰기도 상당히 재미있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네. 자, 오늘은 국어와 논술에 융합된 학습법에 대해서 박미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과 면역력이 강화되고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걷는 방법에 따라서 운동 효과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외에서 운동하기 좋은 계절. 광고 모델인 엘리프 씨 역시 몸매 관리를 위해 요즘 열심히 운동 중이라는데요. 운동하러 갈 준비하는 거예요. 제 직업이 카메라 앞에 서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어요. Let's go to the park. 엘리프 씨가 즐겨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 걷기는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지만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스포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아닌 의식적으로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랍니다. Because recently the weather is getting more and more beautiful and warmer, I escape from city life and come here, come to the mother nature, seeing the birds singing songs, seeing blossoms and flowers. They keep me motivated. So I come here for walking and exercising and I feel amazing. 갑자기 신발에 줄을 연결하는 엘리프 씨. 그러더니 제자리에서 여러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양발이 연결돼 있어 불편할 것 같지만
앞으로 뒤로 또 옆으로 동작이 자유자재입니다. 이 워킹화가 주는 느낌이 묘해요. And also, I would just work out for 10 minutes, but it feels like I've been working out for a long time because I still feel the effects of walking for like 1 or 2 hours, even just I work out for 10 minutes. 대체 무슨 원리인 거죠? 제작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걷기는 나의 운명. 인간과 걷기의 관계를 연구하며 인문학으로 걷기의 보고를 연 정민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벙어리 장갑을 꼈던 생각이 나요. 벙어리 장갑 묶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발을 묶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발을 묶으면 걸어갈 때 힘이 들 텐데 그러면 운동 효과가 좀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날 이제 작업실에서 바로 스프링을 구입해가지고 발을 묶고 걸음을 한번 딱 뗐거든요.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을 제가 그 작업실에서 걸었습니다. 걷고 발을 떼었을 때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 발을 묶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마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신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한번 갖게 하자 이런 열망으로 오늘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민호 대표가 느낀 것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출시하게 된 제품. 정확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 실험을 해봤다고요? 특히 탄성줄을 착용하고 운동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육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 워킹화를 기능성 워킹화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가능성 워킹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걸 처음 착용하는 순간 그리고 이걸 계속하는 순간 내 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 워킹화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입소문을 타고 운동화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운동할 시간은 너무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 대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다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편하게 착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능성 운동화는 남녀노소 불문 인기 만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어본 소감은 어떨까요? 일단은 너무 가벼워서 좋고 제가 일단 발이 잘 붙는 스타일인데 일단 뒷굽이 되게 두껍다 보니까 편안해서 이게 러닝화로 쓰기에도 일단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딱 신었을 때 무조건 가벼우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탄성줄로 이은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균형감을 찾고 동시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요? 일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운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5분 동안 체험을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느껴졌고 제 몸이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요건 그냥 요새 말로 요건 꼭 사야 돼. 요거 제가 구입해서 2개 사가겠습니다. 하나는 엄마 거. 엄마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엄마한테 하나 드리고 집에서 같이 어머니가 드라마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안 움직여요, 몸을. 저랑 같이 이거 운동하면서 보면은 5분이면 진짜 1시간 효과 낼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 운동 효과를 내며 걸음걸이 교정도 되는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기대됩니다. 지금은 이제 장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100살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100세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걷기의 질이 장수의 질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슬로건은 아름답고 강하게 당신답게 걷게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슬로건대로 모든 고객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당당하게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용한 운동법으로 잘 알려진 걷기 운동.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에서 10분 걷기 운동으로 몸의 균형과 근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춰서 자격 검정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을 기술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기술사 중에서도 많이들 도전하고 있는 건설 관련 기술사에 대해서 트렌드 핫이슈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아찔한 높이, 특별한 디자인의 건물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어떻게 지었을까 싶지만 오랜 세월 건설업계가 고도화,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건설업계 종사자 중 기술력을 갖춘 분들이 이곳에 모였답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 보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신 분이 동영상 후기를 올렸는데요. 그거 보고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란 건설 현장의 시공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요. 자격시험 패스가 만만치 않답니다. 하지만 기술사 시험 패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이분, 강선영 교수입니다. 건축업계에 여자가 굉장히 드문데 게다가 기술사 강의까지 한다니 놀라운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건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왜 건물이 무너질까 보다는 건물이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런 다리가 어떻게 수평인데 평평한데 안 떨어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건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건축공학과를 가면은 건축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공학과를 가게 됐죠. 여자도 할 수 있다는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기술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는데요. 결과는 대성공. 저도 이제 기술사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걸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도 짧고 공부량이 엄청 많아요. 공부만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문제에 맞게 예쁘게 썼는지도 되게 단시간 내에 채점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술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적정한 그림을 넣고 현장감 있는 답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30명에서 100명을 상대로 주입식 이론 강의를 진행하는 기존 학원과는 달리 논술 위주의 시험에 대비하는 만큼 1대1로 밀착 교육하고 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답안지 작성법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이론식 강의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쓰는 기술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은 또 그거를 심화반 가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2, 3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을 첫 시간부터 해요. 그래서 답안지에 직접 쓰는 거죠. 잘만 따라오시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뭐 2주나 1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거든요. 빠른 시일 고득점이 가능한 이유, 신공법, 그림, 현장 경험 등 답안지에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랍니다. 좀 제가 아주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학원 다닐 때랑 그때 한번 공부를 하고 안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공부량이 여기 컨셉이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공부해서 자기를 잘 표현하는 거 그런 컨셉 위주니까 그 남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타 학원에 비해 최단기로 합격생이 늘고 있다 보니 교육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금은 1대1 반하고 5, 6명 정도의 토론식 운영반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사 시험이 길어지다 보면은 공부하시다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기 합격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이면은 초보자도 3개월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반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건축시공기술사하고 건설안전기술사 종목밖에 없는데 토목이나 기계, 건축사 분야까지 다른 종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학원 방문이 어려운 교육생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저희 학원 방향 취지가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현지 기술사로서 우수한 기술사를 키워내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강선영 교수. 그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단순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이 기술사를 합격하시고 단순 기술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파한다든지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현장 노하우와 남다른 1:1 멘토링 교육으로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사 학원. 삶의 지혜를 가진 기술사 배출에 힘써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세입자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크다고 부동산 거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다행히 이러한 부동산 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전세 사기 사건.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선호하는 전세 계약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거나 주택 소유주가 아님에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 수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유형은 가지가지.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거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고 해도 전날에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정말 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다행히도 부동산 거래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세입자들의 걱정을 해소할 방법이 있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부동산 안전 거래 앱이라고 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앱으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 있어 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랍니다. 먼저 중개사의 자격을 검증해 중개보조원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요. 임대차 주택에 대한 권리조사를 통해 등기부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권리 하자를 발견한 경우 임차인에게 알려 보호한답니다. 이 외에도 꼼꼼한 정보 확인을 통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한다고요? 지인이 추천해줘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우선 등기부 여부 위조를 확인해 주니까 안전한 것 같고요. 둘째로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리해서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거래를 할 때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거래를 돕는다는 앱.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한국형 부동산 에스크로 전문 회사입니다. 전세 사기 매매 사고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앱에서는 부동산 거래 참여자들이 안전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프롭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앱. 계약 내용을 앱에 등록하면 승인하고 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요. 저희 앱에서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국가공간정보 포탈의 기록을 통해 중개사의 자격을 검증합니다. 매도인과 임대인의 경우 인증 시스템으로 실명을 인증하며 예금 계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금의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받아두었다가 위험한 계약이라 판단되면 계약금을 돌려드립니다. 중도금은 등기부에 이상이 없을 때만 지급하도록 하며 잔금은 권리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송금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안전장치로 인해 대부분의 전세 사기, 매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앱. 사용 방법도 쉬워 누구나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안전거래 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지혜 담당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전거래 앱 좀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변호사, 법무사님이 주축이 돼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3년여 개발 노력 끝에 부동산 안전거래 앱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앱은 이러한 전세 사기, 매매 사고를 방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거래 앱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저희 앱은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검증합니다. 임대인, 예금주, 소유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요. 검증된 예금 계좌로만 계약금을 입금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 시 발생하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체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뭐 앱을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집을 사거나 전세를 했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나요? 먼저 매매나 전세 계약을 늘 하던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앱에서 알려드리는 에스크로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잔금도 이렇게 입금하면 되고요. 모든 과정에서 저희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개사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는데 에스크로가 좀 생소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는 일종의 가상계좌를 말합니다. 저희와 협력관계를 맺은 국내 금융 대기업의 신탁계좌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합니다. 영미권 에스크로에서는 변호사 또는 에스크로 전문회사가 거래대금과 서류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보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도입 논의가 많이 있었고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거래 관행상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꼼꼼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에 휘말렸을 때 해결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 앱의 전세 사기 사전 예방 기능입니다.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주택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이 들어와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결국 보험위에는 달리 제사를 지킬 방법이 없는데요. 저희 앱은 계약 시에 임차인을 위해서 권리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안전거래 웹을 이용하는 뭐 정말 전세를 얻는다거나 집을 사는 사람에게 참 유리하다고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집을 팔거나 그 전세를 놓는 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앱을 이용하면 임대인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 웹 정말 우리 집을 사거나 또 전세를 얻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받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주택에 한정가 있는 서비스를 좀 확장해서 토지, 상가, 건물 등에도 저희 서비스가 이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안전거래 앱에 대해서 우리 이지혜 담당자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란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정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야 중 헬스 부분을 이끌어가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주인공 오늘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정보가 탄생하고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 부릅니다. 빅데이터는 미래의 중요한 자원으로 바이오,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 분야의 빅데이터 수집에 있어 선두주자로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류성우 교수입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생체 정보를 인식하고 데이터화하는 기술은 4차 산업 시대에서 차세대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장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에서부터 최대 50% 이상 연신되는 인체 관절까지 인체에서 발생되는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연 전자 소재의 개념을 넘어서 연신 가능한 개념의 전자 소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발한 모션 센서는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이용하여 직조한 형태로 실제 옷감과 같이 직조가 가능하며 최대 800% 이상 연신이 가능합니다. 헬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반복 시험에도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센서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류성우 교수는 신체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를 올리기 위해 1차원 구조의 탄소 나노튜브 대신 2차원 구조의 그래핀을 다층 구조로 적층하며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심장, 폐와 같은 미세한 장기의 움직임에서부터 인체 관절의 움직임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심장질환이나 천식 등 기저질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신체 노화에 따른 활동량까지도 수치화하여 분석이 가능해졌답니다.
탄소 나노튜브 섬유가 중심 기술입니다. 차세대 탄소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은 육방정 구조를 가지는 탄소 동소체입니다. 하지만 1991년 처음 발견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는 킬로그램당 5만 원 수준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차세대 탄소 소재의 응용을 위하여 그래핀 제조 및 정제에서부터 복합화를 통한 시트 형태까지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연구 중이세요? 네, 현재 저희는 차세대 탄소 재료의 상용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물성을 가지는 촉매 증착,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한 합성에서부터 정제까지 전 공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속 촉매를 순나노 두께로 코팅하고 이를 이용하여 탄소 나노튜브를 합성합니다. 이렇게 합성된 탄소 나노튜브는 다시 염석 공정을 이용하여 크기별로 정제하고 분리하게 됩니다. 신소재 융합기기 분석센터는 소재의 구조, 표면, 물성, 유기를 분석할 수 있는 14종의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나노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기술, 환경공학 기술 분야 등 신기술 융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류성우 교수의 경우 탄소 소재의 합성에서부터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탄소 소재의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석 장비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 저희는 소재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자들에게 환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센터의 라만 분광기 매핑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에는 검출이 어려웠던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최대 1마이크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연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재 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랍니다. 소재 분야에서는 소재 개발보다는 소재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소재가 개발되어 응용 분야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에서 응용 분야에 적합한 소재를 먼저 디자인하고 이를 개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합재료는 다양한 물성을 디자인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인류는 석기시대, 철기시대를 지나 현세대 전자소재의 주 소재인 실리콘을 사용하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유기물의 근원인 탄소 또한 지구상의 매우 풍부한 자원으로서 차세대에 가장 많이 사용될 소재입니다. 소재 공학자를 넘어서 소재 디자이너로서 차세대 탄소 소재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지구상의 풍부한 자원이면서도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인 탄소.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복합 소재 개발로 보다 널리 상용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녀 교육에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교육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고 또 많이들 하게 되는 게 학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학습지 역시 무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하고 싶어 하죠. 인천에 사는 김성주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TV를 안 보고 같이 책을 읽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이제 학습지를 조금 알아보게 됐고. 도영아, 좋아야.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공부해 놓은 거 선생님이 확인했거든? 네. 오답 질문방도 선생님도 만났더라?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면도 부담이 없어 시작한 학습지. 다행히 아이도 잘 따라오고 엄마도 만족하고 있답니다. 수학 문제를 차분히 풀어내는 아이. 여기까진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지만 종이 교재에 쓰는 모든 글자가 태블릿 PC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도영이가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 탭으로 다 연동이 되어서 답과 풀이 과정이 저에게 다 보여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직접 채점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무리하게 도영이에게 지금 3학년 올라갈 친구인데 6학년 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 비교를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답률을 보시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비전도 몇 시에 언제 정도 뭐 도영이가 풀면 오답이 더 적은지 또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AI 학습이죠. 모르는 문제나 오답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화상 시스템이나 선생님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도영이가 이게 틀렸던 부분들이 있어. 자, 고체 상태 뭐죠? 얼음. 액체 상태는? 물. 기체 상태는? 수증기. 거기서 부피에서 좀 헷갈렸어요. 자, 물에서 수증기로 갔을 때 부피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 그래요. 거기가 좀 헷갈려서 도영이가 오답 질문 선생님을 만났네. 자, 오늘 거 풀어보세요. 영어 풀어보세요. 기존에 그냥 학습지 종이로 된 걸로 할 때보다는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은 바로 채점이 되고 오답을 바로바로 그 다음 날이면 확인할 수 있어서 바로 그게 체크가 들어가고 아이가 바로 오답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고 할 수 있어서 그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지, AI 교육에 기반하고 있다는데요. 이 AI 교육 시스템, 이곳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라고요. AI 기술을 그 학습에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과 가장 적합한 진도를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학습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해 100% 주관식 문제로 만들었다는 학습지. 개개인의 학습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 AI 교육을 접목시켰다는데요. 한 장 한 장의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주간, 월간 단위로 그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성실도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재를 잘 풀고 밀리지 않고 풀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취도 부분은 각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좀 점수가 낮은지를 관찰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오답 정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런 그 정정 데이터까지 보고 회원들의 행동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그 기계적이지 않은 좀 감성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학부터 영어, 국어, 과학, 한자까지 주요 과목들을 AI 교육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데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보니 AI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다 똑같은 질의 교육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AI의 장점은 학습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문제풀이 과정까지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여기에 선생님의 1:1 방문 대면 관리를 통해서 관찰된 아이들의 성향과 습관 등의 비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개인별 학습을 위한 최상의 코칭과 학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AI 콘텐츠 고도화와 내부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감성 코치를 통한 학습자의 자신감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AI 학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AI 교육은 아이들의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에 꼭 맞는 맞춤 학습으로 실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AI 교육.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인데 또 장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려니 걱정이 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운동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아깝게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래서인지 건강 챙길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 20분만 투자하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주목을 받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매트와 다양한 운동기구들. 그런데 일반 트레이닝 센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색 수트를 입는다는 건데요. 네, 얘는 홀발이라는 EMS 트레이닝 전기자극 수트인데요. 얘는 무선 장비에 함께 입는 수트이고요. 얘는 이제 유선 장비에 입는 수트입니다. 이렇게 이 수트를 입고서 EMS 트레이닝 운동을 하는 거예요. EMS 운동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MS는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의 약자로 전기적 근육 자극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즉, 전기 자극이 근신경을 자극해 인위적인 근수축을 유발하는 운동법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운동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운동은 저희 EMS 트레이닝은 자, 허벅지 앞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허벅지 앞, 뒤, 배, 허리, 등, 엉덩이, 승모, 팔 이렇게 들어가는 가슴까지 들어가는데요. 전신 근육이 함께 들어가는 운동이고요. 대근육 위주에 들어가는 운동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동은 20분 동안만 진행이 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팔 동작을 한다고 볼 때 수축이 되는 동작 하시잖아요. 이때 저주바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먼저 운동 전 이 검은 수트를 입어야 하는데요. 선생님, 근데 물은 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유는요. 미세전류가 가장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고요. 이렇게 입는 수트로 해서 전기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물을 뿌린 수트를 입고 담당 선생님이 시키는 운동을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팔 힘 푸시고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앉았죠? 밀어볼게요. 더 깊게 앉아볼게요. 상체 세우고 올라가서 한 손씩 발라스 동그랗게 다시 다운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앉고 밀어볼게요. 상체 더 세우고 이제 올라가서 밸런스 동그랗게 다시 한번 갈게요.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고강도 자세로 버티는데요. 네, 저희 EMS 트레이닝은 발레핏 동작을 결합시킨 운동입니다. 발레핏이란 얇고 긴 근육을 발달시키는 발레와 근력을 향상시키는 피트니스를 함께 접목시킨 운동입니다. 무용과를 전문으로 졸업한 강사들이 필라테스 자격증, EMS 트레이닝 자격증을 수료한 후 직접 가르쳐주기에 보다 정확한 동작, 그리고 호흡법을 배워볼 수 있다는데요. 더 올라오세요. 그렇지. 다운. 동그랗게. 다시 올라올게요. 호흡 더 힘 주세요. 더 손끝. 운동이 끝나면 1:1 건강 식단 팁도 알려주는데요.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다이어트나 근력 증가, 자세 교정 등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고객들도 많답니다. 오늘 20분 운동 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안 쓰는 근육 좀 써서 그런지 좀 스트레칭 되는 것 같고 좋고요. 몸이 좀 개운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셨으니까 다행이시다. 저희 발레 EMS 스트레칭은 발레 속근육, 안 근육을 사용하면서 체형 근육까지 함께 되는 운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근육 발달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지구력 운동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밸런스까지 더 잡을 수 있는 운동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트레이닝 방식을 통해 짧은 시간 운동을 하더라도 장시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발레 EMS 트레이닝.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저희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건강 여부를 체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나 관절염, 당뇨, 임산부 등 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후에부터 운동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 교정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목표 체중은 몇 킬로인지, 그리고 그동안 다이어트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심리적 압박감이나 요요 현상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의 실패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는 방식을 찾고 그리고 방향성을 찾아서 운동의 목표를 정해드립니다. 수업은 예약제로 진행되는 만큼 EMS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이 필수적이겠죠. 긴 시간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체형 교정은 물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연구 중인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 적은 시간 투자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EMS 운동법.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실내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감염 우려가 더 낮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더욱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 산행은 되도록 지양을 하시고요. 산행 중에 휴식도 좀 떨어져서 하는 것이 요즘 산행 예절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트렌드 아디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